자, 노무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의원이 팬덤 정치를 비판하면서 네. 김어준 총수를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면에서 1등인 김어준 총수 왜 시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시청하겠는가,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다 이러면서 적극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오늘 김용민 TV 세네요. 왜요? 첫 주제부터 그렇고 두 번째 주제도 그렇고. 아니, 센 주제를 해야 많이 들으시지. 저는 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그런데 지금은 그 때와 내용에서 우리 곽상원 의원이 좀 문제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최근에 주간 경향이 지적했던 그 소위 말해 유튜버, 네. 그 인터넷 방송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화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추종하는 듯한 정당의 모습들, 그리고 전체 다수의 국민보다는 강성 지지층의 팬덤 정치를 우선시하는, 그리고 이견이 다른 사람과 설득과 대화보다는 적대시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일면 맞는 그 지적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최근에 보였던 극우 미디어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그 비판은 일련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재 우리 그 김어준 TV라고 하는 곳을 비롯해서 많은 유튜버들 께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문제에서 가장 국민과 함께 앞장서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네.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레거시 미디어, 기성 미디어가 권원 유착하고 경원 유착, 경제 권력과도 유착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이 이제 저것이 나를 대변하는 미디어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 미디어를 레거시 미디어를 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내가 소액 후원하는, 그래서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 소위 말해서 유튜브 정치로 정치의 플랫폼, 나의 대변자를 바꾸었습니다. 네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곽상원 의원께서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일정 부분 문제의식이 맞지만 시기와 내용 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경향 기사를 보고 이제 아마 네네, 본인이 맞습니다. 코멘트를 또 단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국민의힘도 지금 극우 세력, 극우 유튜브 세력한테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결국 그들의 선동으로 장동혁 씨가 당선이 된 것이고요, 대표에. 그 향후에 뭐 총선 공천이나 뭐 당내 선거에서 김어준 총수가 확실하게 친문 성향이거든요. 친조국 성향이고. 그런가요? 자신의 어떤 그런 정치 성향을 이런 민주당 당내 선거 결과에 투영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뭐 유튜브 어떻게 좀 이거를 그 뭐 차단은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그렇죠. 저는 뭐 국민들에게 그리고 적극적 지지층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그들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유튜브 역할들, 그동안 레거시 미디어나 정당이 하지 못한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많은 구독자 수가 있고, 또 그 구독자 수가 있는 곳에, 당원이 있는 곳에 정치인이 출연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려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김어준 총수가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나무라진 않습니다. 다만 김어준 총수보다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자신이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 총수가 지지자들과 국민들로부터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그 공천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슈 문제에 대해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정당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어준 TV나 유튜버들이 잘 하고 있지만, 지지자들의 가려운 곳, 남이 대변하는 걸 잘 얘기하고 있지만 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고 서로의 차이점들을 인정하면서 합의하고 타협하는 게 정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유튜버인 김어준 총수에게 기대하긴 어렵고요. 그건 오히려 곽상원 의원이라든가 민주당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영향력이 커지는 김어준을 두려워하기보다 정당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그리고 더 노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공천 문제에서도 의견을 수렴하되 민주당이 책임 정치를 통해서 그 공천들을 제도화해 나가고 그 모두가 설득하고 동의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해 나가는 민주당의 자기 노력들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김어준 그 TV의 영향력을 보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그렇다면 서로가 윈윈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
2020년 총선 때는 그 양반이 더불어 시민당 네네. 그렇죠. 이 비례정당 거기를 밀어주자라고 했었고 2024년에는 조국혁신당을 밀어주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괜찮습니까? 그 양반의 막강한 그 스피커로 그렇게 일종의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선거에? 아니 뭐 유튜버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들, 정치의 고관여의 의도 문제를 저는 나무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당이 그것을 수용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라던가 그 시민당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양당 체제가 고착화되어서 그러지 못한 측면에서 정치의 다양성, 약자들에 대한 정치 참여를 위해서 좀 뭐 그런 것들은 캠페인성으로도 의미 있다고 보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유착되었는데 유착의 의미는 뭐냐면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거래를 통해서 무엇인가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서 무엇을 주고받는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유튜버들의 그런 긍정적 영향들이 정당을 통해서 수렴되는 과정들 오롯이 그 책임들 또한 정당이 져야 하는 그 모습들은 서로 선순환하고 상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 열변을 토하는지 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보이지 않게 정당에게 네. 자기의 개인적 영향력을 투과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것들은 전 100번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폐해가 크니까요. 네네. 아니 예를 들면은 김어준이 미는 세력이 뭐 공천 경쟁을 받는단 말이죠. 그 사람 열심히 부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에는 뭐 당원들이 밀어줘 가지고 후보가 되게 만들었다. 그 후보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데 또 성향이 친문이야. 이게 민주당이 넉넉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일인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같이 과거에 동지적 관계 얘기는 했지만은 예. 폐해가 매우 커요. 그분은 킹메이커가 매우 그분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영향력이 커지고 뭐 정치인들이 굽신굽신되고 뭐 그걸 즐기지는 않겠지만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자기 스피커를 남용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추종자들 보세요. 그 종교적 신도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민주당이 경계하고 염려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